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람이 사실은 수십억을 굴리는 투자자일지도 모릅니다. SNS에서 화려한 일상을 자랑하는 사람들보다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 마키아벨리가 발견한 부의 9가지 숨겨진 법칙이 현대의 부 축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고대 피렌체 은행가부터 현대의 억만장자까지 모든 부의 통치자들은 결과적으로 이 비밀의 법칙들을 자기도 모르게 실행하고 있었거나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부자가 되는 법. 오늘은 이 숨겨진 9가지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 후에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들죠. 그들 눈에는 당신도 그저 평범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다릅니다. 남들이 잠든 시간에 조용히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거든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 철학자 마키아벨리는 이런 전략을 은밀한 힘의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권력자는 자신의 힘을 키우면서도 무해해 보이는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쳤죠. 그는 군주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받는 것은 좋지만 절대로 미움을 사서는 안 된다고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질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조용히 재산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은행가 집안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교황 선거부터 전쟁까지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장부에는 단순한 거래 내용만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뒤에서는 유럽 전체의 권력 구조를 조종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위험한 힘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힘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낮은 프로필 마스터하기입니다. 겸손하고 평범해 보이는 것이 핵심이죠.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은 손보다 눈으로 더 많이 판단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겉모습으로만 상대를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주변 교통 상황에 어울리는 차를 타세요. 실제 수입보다 낮아 보이는 옷을 입으세요. 과시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가세요. 행운이 찾아와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 대신 재투자하세요. 자신의 성과를 알릴 때마다 질투심이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질투는 반드시 방해를 불러옵니다. 현대인들은 관심을 받아야 존경도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관심이 오히려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급여가 오를 때마다 생활 수준을 함께 올리려는 유혹을 억제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은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부자들은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돌리죠. 외부 세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적 세계만 복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숨겨진 힘은 드러난 힘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합니다. 과시용으로 낭비하지 않는 모든 돈은 당신의 개인 자본 군대에 합류하는 또 다른 병사가 됩니다. 인상을 주기 위해 돈을 쓰면 통제권을 잃게 되죠. 투자를 위해 저축하면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 핵심은 돈을 굴리는 기술입니다. 방치된 돈은 임무 없는 군인과 같아요. 약해지고 버려지고 죽어갑니다. 인플레이션이 매일매일 그 가치를 갉아먹고 있거든요.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달러가 몰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돈을 자산으로, 소유권으로, 레버리지로 바꿔나가죠. 증식하는 모든 것으로 말이에요. 피렌체 상인들이 지중해 너머로 배를 보냈던 것처럼요. 절반은 침몰할지 모르지만 살아남은 배들이 가져올 보물이 모든 손실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엘리트들도 자본에 대해 똑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시간이 빼앗아가기 전에 투자하는 거죠. 당신도 목적의식을 갖고 돈을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손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당신이 잠자는 동안 가치를 증식시키는 자산으로 변해야 하거든요. 부동산, 인덱스 펀드, 개인 사업 등이 현대판 상선들입니다. 목표는 비축이 아니라 배치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꽉 쥐고 그것이 사라지는 걸 지켜봅니다. 강력한 사람들은 그것을 순환시키고 몇 배가 되어 돌아오는 걸 지켜보죠. 하지만 비결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진흙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했어요. 재정적 관점에서 보면 대중을 따라가지 말라는 뜻이죠. 과장된 광고나 투기성 소문을 쫓지 마세요. 대중은 도박을 하지만 전략가는 투자합니다. 세 번째 원칙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핵심입니다. 비교나 소음에 낭비되는 모든 순간이 창조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거든요. 현대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인생만 훔쳐보고 있어요. 마키아벨리는 명확성을 위해서는 고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대에 지배받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법을 알아야 하죠. 그런 자기 통제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재정적 침묵, 사회적 침묵, 정신적 침묵이요. 야망을 드러내는 순간 저항이 생겨나거든요. 다음 계획을 공유하는 순간 영향력을 포기하게 됩니다. 당신의 힘은 노출 정도의 반비례에서 감소해요.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조용히 건설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끄럽게 공연하고 있나요? 네 번째 법칙은 움직임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은 대담한 자에게 찾아온다고 가르쳤지만 무모함을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빠르고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한 거죠. 당신의 영향력처럼 돈도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성스러운 군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토를 확장하려면 훈련받고 배치되고 파견되어야 하거든요. 일반인과 엘리트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일반인은 자원을 가만히 놔두지만 엘리트는 정확하게 움직여요. 계좌 안현금은 들판에서 잠자고 있는 군대와 같습니다. 먹이를 소비하고 비용이 들고 약해지죠. 인플레이션은 마키아벨리가 경고했을 만한 조용한 도둑이에요. 그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지만 재산 손실은 쉽게 잊지 못한다고 썼습니다. 게으름으로 돈을 잃으면 운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은 손이 놀고 있는 동안 현금을 가치 상승 자산으로 바꿉니다. 부동산, 사업, 펀드, 생산 도구 등 힘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으로 말이죠. 워렌 버핏을 보세요. 배당금으로 현금을 받으면 먼지 쌓이기 전에 재사용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주식을 팔 때 그 돈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죠. 모두 같은 마키아벨리적 리듬을 실천하고 있어요. 낭비되는 돈도 낭비되는 시간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디지털 침묵입니다. 생계가 관심에 달려있지 않다면, 사업이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지세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권력은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눈에 띄는 것은 약점을 만들어내거든요. 모든 사진, 모든 자랑, 모든 성장 과시가 질투와 모방, 그리고 도난에 대한 열린 문이에요. 강력한 신비주의를 기르세요. 자신의 지분, 파트너, 계획을 공개하지 마세요. 커튼 뒤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거죠. 르네상스 시대 정치가들은 자신의 의도를 여러 겹의 소문과 침묵 뒤에 숨겼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부를 측정할 수 없으면 조종할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섯 번째 법칙은 장기 투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일을 즉시 한다고 말했어요. 바보는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지만 현명한 사람은 조용히 발전하는 계획을 세우죠. 금융에서 그 계획은 자동화를 통한 인내심입니다. 투기는 잊으세요. 그건 운명의 여신께 빌어보는 도박이에요. 진정한 전략가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인덱스 펀드, ETF, 반복 투자를 통해서요. 투자를 자동화하면 명령 없이도 행군하는 재정 군대를 만드는 셈이거든요. 베네치아 상인들은 수십 척의 배를 바다 넘어 무역으로 보냈습니다. 어떤 건 침몰했고 어떤 건 부서진 채 돌아왔어요. 하지만 무사히 돌아온 소수가 가져온 보물은 모든 손실을 10배로 보상했습니다. 그게 바로 분산 투자죠. 어떤 시장 차트보다 오래된 교훈이에요. 현대 백만장자들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트렌드를 쫓지도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아요. 장기 게임을 플레이하죠. 꾸준하고 흔들리지 않고 흥미롭지 않은 게임을요. 일반인은 흥분을 위해 스크롤하지만 엘리트는 지루함을 이익으로 변환시킵니다. 첫 번째 포위 공격까지는 강력하지만요. 받는 급여는 모두 다른 수입원을 위한 씨앗신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업, 디지털 자산, 컨설팅, 부동산 등
각각이 개인적 부에 강해 물을 공급하는 지류가 되어야 하죠. 현대 엘리트들은 이 점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요. 메디치 가문도 은행업에서 멈추지 않고 토지와 예술품, 영향력까지 샀거든요. 8번째 법칙은 구조적 보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현명한 통치자가 요새를 건설해야 하지만 언제 숨겨야 할지도 알아야 한다고 썼어요. 우리 시대의 그 요새는 합법적인 것들이죠. 유한 책임회사, 신탁, 법인의 베일이요. 각각이 당신의 부와 그것을 노리는 시선 사이에 방패 역할을 합니다. 부자들은 모든 걸 자기 이름으로 소유하지 않아요. 적들조차 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소유권 미로를 구축하죠. 부동산 구매 시 각 부동산마다 별도의 LLC를 설립하고 사업 시작 시에는 공격에 대비해 적절한 법적 틀을 활용하는 거예요. 9번째는 침묵 속 자선입니다. 박수받기 위한 자선은 미덕이 아니라 마케팅이에요. 마키아벨리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미리 알리지 말고 하세요. 익명 기부는 겸손함과 영향력을 동시에 보호해 주거든요. 가장 위대한 통치자들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메디치 가문은 익명으로 병원과 성당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현대 억만장자들도 명예가 아닌 영향력을 위해 재단을 이용하죠. 조용히 베푸는 것은 보이지 않는 호의를 쌓아갑니다. 소셜미디어 어떤 사진보다 오래 지속되는 보이지 않는 동맹을요. 마지막 법칙은 조용한 진화입니다. 권력은 소유물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학습을 멈추는 순간 제국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시끄러운 사람이 아닌 호기심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소음이 아닌 성장으로 성공을 측정하는 동맹을 선택하는 거죠. 워렌 버핏은 하루 몇 시간씩 독서합니다. 구식이어서가 아니라 조용히 아는 지식이 자본보다 빠르게 축적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새로운 통찰 하나하나가 재산을 보호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벽이 되거든요. 진정한 힘은 눈에 띄지 않는 데 있습니다. 독립성은 위협받을 수 없고 부는 측정될 수 없으며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요. 당신은 여전히 출근하고 집에 와서 단순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당신만의 왕조를 조직하고 있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목받으려 노력하는 동안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인정을 갈망하지만 조용한 사람은 유산을 쌓아갑니다. 줄 때는 비밀리에, 이길 때는 차분하게, 성장할 때도 겸손하게 하세요. 더 높이 올라갈수록 세상은 그에 대해 덜 알게 될 테니까요. 오늘도 비밀회로에 접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빠른 부자 되세요.